오늘도 좋은 소식 물고 온 파랑새입니다. 서울시 교육청에서 김건희 교원 자격증을 취소했다는 사실을 통보했다고 합니다. 한마디로 김건희도 이 사실을 접했다는 것이죠. 그러나 김건희 측에서는 딱히 입장이 없는 것으로 나왔습니다. 한마디로 올 것이 왔구나,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있는 입장인 것으로 보입니다. 본인도 인정하고 있는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교원 자격증 취소가 된 이유가 바로 숙대 석사로 취득한 정교사 2급 자격증이었기 때문에 취소가 자동으로 된 것입니다. 그 소식을 통보한 것이죠. 이제 본격 김건희의 허위 학력과 경력 등 하나씩 없어지고 있다, 제자리를 찾아가고 있다는 소식에 이어 김건희 특검 소식이 나왔습니다. 김건희를 탈탈 털고 있는 민중기 특검이 오늘 김건희의 남자 자산관리인 이종호를 소환 조사했습니다. 여기서 이종호가 자신의 형량을 감축하기 위해서인지는 모르겠으나 묻는 질문에, 특검이 묻는 질문에 전부 풀었다고 하는 기사인데, 도이치 1차 주포 이정필 형량 감경, 그리고 3부 주가 조작, 임성근 구명 노비 등 특검의 질문에 대해 기사를 보면요, 김 여사나 VIP에게 얘기했다, 김 여사가 챙겨보고 있었다 등의 언급을 했다고 합니다. 더 많은 진술이 있지만 기사에는 이렇게 요약이 되어 있습니다. 바로 이게 핵심이죠. 김 여사가 알고 있었고 챙겨보고 있었다. 이게 아마도 도이치 주가 조작 그리고 3부 주가 조작 같고요. 설마 임성근 구명 노비까지 김 여사가 챙겨보고 있었다, 이렇게도 들릴 수 있는 진술이죠. 자세히 찾아보니 특검팀은 이종호가 이정필에게 김 여사나 VIP에게 얘기해서 집행유예 나오게 해주겠다. 이정필 주포죠, 주포. 1차 주포 도이치. 동시에 김건희 계작 관리인으로 활동도 했습니다. 이정필 재판부와 이야기를 해놨다, 재판부에게 이야기를 해놨다, 김건희가 사건을 계속 챙겨보고 있다. 바로 도이치 관련 부분에서 김건희가 이 사건을 아주 자세히 챙겨보고 있어. 이런 부분을 진술했다는 정황이 포착된 것입니다. 알려지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는 다른 기사에 또 있을 것으로 보이고요. 아무튼 이제 임성근 구명 노비에 대해서도 질문을 했죠. 임성근, 김건희, 그리고 연결고리가 바로 이종호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김건희가 챙겨보고 있었다, 이런 말이 될 듯 하고요. 아무튼 아마 이종호가 다 불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불시에 들어간 압수수색에서 휴대폰 한 개를 특검이 확보했는데, 제가 볼 때 아마 결정적 증거가 있을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결국 본인은 살기 위해서 몰락한 윤석열, 김건희를 지키려다 형량만 높게 나올 수 있으니 그냥 있는 사실대로 말하자라는 계산을 한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고요. 이종호 관련해서 진술은 앞으로도 기사가 계속 나올 것으로 보입니다. 소식이 나오는 대로 바로바로 알려드리겠습니다. 결국 특검은 이 바로 결정적인 이종호 진술을 바탕으로 김건희에게 소환 통보를 했습니다. 다음 달 6일 10시 특검으로 나와라. 출석 요구서 혐의를 보니 도이치모터스 3부 토건 주가 조작, 건진법사 청탁, 명태균 공천 개입 의혹 등으로 소환을 통보했다고 합니다. 지금 혐의가 18개까지 늘어났죠. 그러나 이번 소환 통보 사건은 4개뿐이 되지 않아요. 앞으로 특검 수사가 기간이 많이 남은 만큼 다른 혐의로도 계속해서 소환 조사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에 김건희 측은 특검 수사에 협조하겠다, 이런 출석 시사를 했다고 합니다. 특검은 이번 첫 소환 조사에서 사실관계 확인 후 바로 체포영장을 청구하지 않을까. 신병 확보 중요하다. 왜냐하면 또 김건희 파워가 있지 않습니까? 또 이종호나 그에 관계된 사람들에게 전화해가지고 제발 좀 봐주세요. 정말 나 돈 많아, 나 이거 줄게. 아니면 또 다시 협박을 하든가. 오비들 살아있거든, 오비들 움직인다, 이런 협박도 가능하기 때문에 체포영장 청구하면 법원에서 발부되지 않을까. 아무튼 책측근의 핵심 증언만으로 체포영장은 나올 수밖에 없다, 개인적인 생각을 전하면서 오늘 이재명 대통령 지지율 76%를 찍었습니다. 정말 압도적입니다. 이제 구구들 말고는 모든 대한민국 국민들이 이재명 대통령을 지지하고 있다라고 볼 수 있는데, 그래서 그랬나 국힘의 서산시장이 살려달라, 이재명 대통령에게 손편지를 썼다고 합니다. 살려달라. 그런데 이 손편지를 한국 경제에 흘렸다는 거, 불순한 의도가 있는 것이죠.
우리 서산을 위해서 정말 더 늦기 전에 그 이재명 대통령의 결단이 필요하다라며 산업위기 선제 대응 지역 지정을 해달라. 그래야만 서산이 살 수 있다. 대한민국 산업을 지켜내는 길이 될 것이다. 대통령님 살려주세요. 자, 이렇게 보낸 것입니다. 자, 이 말은 만약에 이재명 대통령이 해주지 않으면, 이재명이 안 해줘서 우리가 서산이 이기에 몰렸다라며 또 이번 지방선거에서 자신을 뽑아달라 할 것이고, 이재명 대통령이 해주면 내가 유치했다라며 또 민주당 후보를 제칠 수 있는 뭔가의 그 아젠다를 형성하기 위한 작전으로도 보이죠. 너무나 불순한 의도가 있습니다. 대세는 젠프임을 잘 알기 때문에 곧 망할 국힘의 지역 시장이 꺼낼 수밖에 없는 정말 후잡한 전략이다 라고 생각이 들면서, 정청래가 민주당 대표가 되면 내란 동조당은 사라질 것이다. 야, 이거 누가 말했냐면요, 바로 홍준표가 국힘을 향해 섬뜩한 경고를 날렸습니다. 그래서 친윤 친한 인사들 모두 축출하고 당 자진 해산해야 된다라는 말을 했다고 하네요. 당이 난파선이 됐는데 난파선 선장이라도 되겠다고 몸부림치는 군상들을 보면 정말 가엽다라는 말도 했습니다. 전환길이 우파의 갯딸 만들려 입당했다. 국힘 들었다 놨다 할 것이다. 자, 이런 말을 또 했습니다. 전환길 때문에 정말 국힘이 폭삭 망할 것 같다. 이런 예측이 드는데, 자, 앞서 전해드렸던 홍준표. 야, 정말 지금 이제 홍준표의 입김이 그 보수층에서 상당히 커질 것으로 보입니다. 이제 국힘이 사라지거나 전환길한테 흡수가 될 경우 거기서 표류하고 있는 다수의 의원들부터 해서 아마도 홍준표가 만든 신당으로 가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도 들고요. 그렇게 되면 뭐 국힘은 자연스레 소멸이 되고 국힘 자체가 이제 자유통일당, 자유기독당이 되겠죠. 의미 없는 정당이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전환길이가 완전 이거 이 사람은 우리 편 아닌가, 와서 진짜 헛소리만 하고 국힘을 이기에 빠뜨리고, 도대체 이 사람이 등장해서 뭔가 이기거나 잘하거나 뭐 한 게 하나도 없이 계속 내부 분열만 일으키는 짓만 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와, 이 사람 혹시 내가 이 부패 세력들을 없앨 것이다, 이런 큰 뜻을 가지고 들어온 밀정이 아닌가. 그래서 그 누구보다 부패 세력들보다 더욱더 구구적인 발언하면서 리더 격까지 올라온 게 아닌가라는 그냥 개인적인 생각도 말해보고요. 자, 이제 이재명 대통령 지지율 다시 한번 우리 보고 마칠까 합니다. 여론조사 꽃의 지난주 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 운영에 대해 물었는데 정말 높은 수치가 나왔습니다. 잘하고 있다가 전화 면접 방식에서는 76.2%, 자동응답 방식에서는 69.7%가 나왔습니다. 정말 이건 대단한 수치가 아닐 수 없습니다. 취임 이후 계속해서 상승 곡선을 그렸는데 이제 곧 80%에 근접하겠다, 뭐 이런 생각이 들죠. 어디까지 오를지 궁금해지게 만듭니다. 자, 이념 성향을 보시면 보수 성향의 응답자 분들도 52.5%, 반 이상이 잘하고 있다, 이렇게 평가를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여전히 매우 잘 못하고 있다는 12%로 전과 비슷한 수치가 나왔죠. 정당 지지도를 보시면 민주당을 지지하는 분들이 자동응답 방식에서 61.7%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국힘의 정당 지지도는 전화 면접 방식에서는 19.5%가 나왔죠. 이 수치는 지난주 말씀드린 MBS 한길 갤럽의 조사와 비슷한 수치가 나왔습니다. 다시 말해 오차가 거의 없이, 국민의 이견 없이 국힘의 지지율이 20% 선 밑으로 붕괴가 되었다, 뭐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이제 국힘도 전당대회에 들어섰는데 전환길, 모스탄, 김계리 등 계속해서 이 윤 어게인 이슈만 터져 나오고 있죠. 혁신은 물 건너간 걸로 보이고, 그래서 아마도 조만간 15%의 선도 붕괴되지 않겠나, 뭐 이렇게 조심스럽게 예상해 봅니다. 자, 국힘의 정당 해산과 관련해서 힘을 실어줄 수 있는 항목도 조사를 했습니다. 12선 계엄 해제를 국힘의 일부 의원들이 방해를 했다 라는 의혹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라고 물었더니 69%가 방해 의혹은 사실일 것이다 라고 답을 했습니다. 국힘 의원들이 국회로 모이지 않고 자신들의 국힘 당사에서 모인 걸 전 국민들이 목격을 했지 않습니까? 이거는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죠. 이건 정당 해산 사유에 해당한다. 그리고 윤석열이 계엄의 명분을 삼기 위해 북한에 무인기를 보냈는데 이거 전쟁 유발하려 한 행위 아니냐라는 질문에 61% 이상의 국민이 의혹이 아니라 사실일 것이다 라고 응답을 했습니다.
이 외환 유치 행위는 특검을 통해 계속해서 사실로 드러나고 있는 상황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힘 지지층에서는 단 3%만이 사실일 것이다 라고 응답을 했습니다. 참 너무 동떨어져 있는 그런 반응이다. 끝으로 민주당 당대표 적합도에 대해 물었더니 정청래 후보가 전화면접에서 33%, 자동응답 방식에서 37.6%로 박찬대 후보를 상대로 앞서고 있는 걸로 나타났습니다. 자, 오는 26일, 27일로 예정되어 있던 호남과 경기 인천 투표는 최종 전당대회인 8월 2일로 미뤄졌습니다. 8월 2일 나머지 전 지역과 대의원 투표를 포함해서 원샷 경선으로 이루어질 예정입니다.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지금 현재 민주당에서는 이번 한 주간을 수해재난 복구 주간으로 정했죠. 모든 의원들이 수해 복구 현장에서 구슬땀을 흘릴 걸로 예상이 되는데 정말 바라건대 진정으로 재난민들을 위해 노력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삐리삐리삐리 바람 새는 갔어도 삐리삐리삐리